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괴이한 양상으로 번지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가치와 체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헌정TV와 이정훈TV, 한반도 방송 3개 방송이 합동으로 이번 22대 총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가치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TV의 이정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공정연합의 이지연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괴이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범죄인들이 정당을 조직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이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22대 총선거에 대해서 우리 이정훈 대표께서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이한 건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소나무당을 창당해서 옥중 출마한 겁니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자 그러는데 억울한 게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자기 지역구인 계양을 사퇴했습니다. 그 비는 자리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고 이미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계양을 해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이상하게 이 정가 사범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문제, 법카 문제를 쫓기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가 되는 희한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송영길 씨는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에 가 있다가 이제 돈 문제가 터지면서 귀국을 해가지고 쫓기게 돼갖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걸 알겠는데 참 이상한 게 송영길을 구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송영길이 억울한 사람은 둘일 거예요. 하나는 정부 여당이 싫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이 참 야속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억울하다 그러면서 지금 광주 서부갑에 출마하는 걸 보면서 저는 웃음이 좀 나와요.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이 5선인가 4선을 했던 계양을로 나가서 붙어보지. 이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당을 이끌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나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 씨 이미 부인은 유죄를 받았고 따님도 문제가 있어서 이랬고, 근데 본인도 따지면 또 벌금형을 받죠.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받은 사람이 자기 한풀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을 만들어 나오는 이 희한한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송영길 씨가 억울하다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송영길 본인인데, 야, 어떻게 대한민국 야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이번 정치는 코미디다. 코미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우리 임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이번 그 22대 총선에서 가장 지금 현 시국에서 두드러지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바로 이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조국의 당. 그야말로 범죄 혐의자들의 집합체이죠.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재명의 이 사단과 같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과 이 총선의 구도를 쌍끌이하는 식으로 이끌고 가는 이 형국이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개의 당이 좌파 진영, 종북 좌파까지도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할 이 구도상에서 그 반대 국면에 있는 우리 보수 자유우파 진영에서
조국 혁신당과 같이 강력하게 국민의힘과 함께 이 필승을 견인해낼 그런 세력이 구축되어 있기는커녕 뭐 민경욱당, 고용주 변호사님당, 그리고 또 뭐 전광훈 목사님당 뭐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는 양상.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음에도 그것을 백업이나 함께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의 탄핵,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에 맞서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닌 보수 우파 진영의 그 외 세력도 함께 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말 크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네. 2조 선거판이 되어 있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책임은 나는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이 사법부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가 돌아와서 호주 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분이 호주를 갔을 때 런종섭 도주 대사라고 많이 비난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기소가 됐나요? 재판을 받고 있나요? 사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우면은 이렇게 사퇴하는 게 우리 정치 문화의 보편적인 거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본인이 기소가 돼 있잖아요. 몇 개 혐의죠? 10개 혐의인가요? 몇 개 재판이죠? 그 다음에 이미 유죄를 받은 조국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치가 엉망이 된 게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사퇴하고 근신을 해야 되는데 진짜 번제명 그 다음에 쉐쉐하는 거 쉐쉐 대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법부의 부패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의 첫 발언에서 이 조국 혁신당을 화두의 시작으로 삼았는데요. 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조국 범죄당, 조국 부패당, 조로 남불당 그런 것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국회, 범죄자들의 도피처, 지금 그게 명약 관화하게 현실화되려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방금 우리 이원창 대표님께서 그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의 뭐 화천대유 대장동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법부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기세 등등하게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활약했던 박은정이라는 검사가 있었죠. 그 검사가 바로 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네. 여성으로서 1번입니다. 2번은 바로 조국이죠. 조국 당사자고요. 2번은 남자로서 조국이 2번이고 1번이 바로 박은정 비례대표 전 검사인데 배우자의 그 박은정 비례대표 1번 이제 곧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맞이하게 될 게 명약 관화한 그 여성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현대인 변호사지만 전 검사죠. 그 사람은 다단계 사기 사건 피의자 변호해서 22억 수임했고 또 여기에 전관예우, 그게 전관예우였다라면 부창부수라고 박은정 그 여성은 뭐 160억도 벌었을 거예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난센스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이 권순일 대법관 그 시절 문재인 정권 시절의 그 사법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도 아니고 엄정한 판결의 그 균형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그야말로 정권의 신여 노릇에 그쳤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사법부 현실이었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이 참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과 사범에 그가 재판의 결의주인 죄목만 해도 7, 8가지로 한 사건만 갖고도 몇십 년을 징역살이해야 할 그러한 몸으로 당의 대표가 되어 있고, 또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했던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5명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운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총선이 바로 이번 22대 대 총선입니다. 지금 5명 변호사들이 다 공천을 받고 지역구에서 지금 후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참 이재명 대표도 절박한 것 같아요. 저분도 이제 죽기 살기로 하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겠죠. 비명 행사, 맞습니다. 친명 횡재라는 말이 나오고 참 절박한 것 같아요. 근데 절박하니까 저런 에너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휘둘리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기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이크맨이 아니거든요. 나는 마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거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죠. 똑같이 이게 제가 늘 보게 되면 이게 하는 말이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럼 관심이 없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하고 쳐다보고 화제가 됩니다. 쥐하고 코끼리가 죽은 사망 원인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코끼리가 죽어 있으면 하루 종일 왜 죽었냐? 사망 원인을 분석해 나오다 에이 그럴 리가, 코끼리가 왜 죽어 하면서 자꾸 만드는데,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 자꾸 이 개딸들이 붙어서 자꾸 뭘 옹호를 하니까 뭐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는 아는데도 에이 하면서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는 아니야 하고 탁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언론이 이건 아니다고 뚝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언론들이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나는 여길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게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범죄성 짙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사당화를 하는 것도 용인하는 문화로 가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최악의 정치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끊어낼 수 있도록 선거에서 국민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지금 재편의 계류주이면서 징역 선고까지 받은 몸으로서 왜 이러한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거요. 저는 정치는 엔지니어링 공학이라고 보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여기서 좌파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란에 빠지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공작을 제가 이제 국정원이나 우리 CIA 공작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쓰고 하다 보게 되면은 저쪽을 우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혼란에 계속 빠지게 하면서 빨아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중국에서 한국에 와 있던 유학생이 10만 가까이, 8만, 6만, 10만. 그 친구들이 외모가 똑같아요. 많이 참여했다고 기사 써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여기에도 뭔가 지금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저는 이해찬 씨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하는. 지금 그리고 계속 특정 지역, 호남을 자꾸 아바타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왜 송영길 씨도 자기 개항을 해서 쭉 나와서 자기 임종석도 자기가 출마했던 지역구에 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데, 이 양반은 왜 광주로 내려가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누가 뭔가 만들어 놓은 이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걸려 있어요. 북한도 좀 못 잡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럼 좋겠다. 아마 수십 년을 내려오는 원탁회에서 나오는, 어떻게 하면은 반국가 세력으로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느냐, 수십 년 연구해온 그러한 세력들의 아마 계획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패대는 형식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의 형국인데요.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변호인 5인방이 모조리 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 엄청난 거대한 경제범죄의 장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줬던 그 변호사들은 그 대가로 공천이라는 걸 획득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양부남 후보, 광주 서울,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김기표 후보 경기 부천시을, 이건택 경기 부천시병, 김동화 서대문구 갑, 이 5명이 바로 범죄인을 보호해줬다라는 이유로 바로 공천을 획득했습니다. 이 적반하장의 형국이 여기에서도 이어지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정은 대표님께서 정치 공학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거대한 짜여진 구도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맹활약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왜 이 조국 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 교체될 때 그 간신히 승리해냈던 거기에는 이재명이 싫습니다. 이재명만 빼고 더불어민주당만 빼고라는 정서가 있었는데 그 친윤으로서 친윤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 이재명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반윤으로 돌아서면서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그런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국민들께서 조국이라는 희생양의 거풀을 뒤집어 쓴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동정심 플러스 뭐 너무 과도한 형벌 아니었는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서 조국에게 지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총선에 필승 승리하는 여소야대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개혁신당 모두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옵니다. 정권을 뭘로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내용을 심판하겠다는 내용도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놓는 것은 검찰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검찰 독재가 다웠다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은 지금 이 후보로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얘기로 국민을 가만히설로 설득하고 있는 이 체제, 이러한 선거판,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괴벨스가 떠오르는데요. 나치당에서 히틀러가 처음에 3당을 간신히 했지 않습니까? 3당인데 총리가 됩니다. 위대한 정치 능력, 정치 공학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된 것도 좋은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말로는 영도자라고,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네 표를 영도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총리의 총에다가 대통령의 통을 따서 총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독재자죠. 그래서 이제 괴벨스가 나와가지고 그 권력을 쥐기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선전선동의 귀재가 되는데, 이 문제를 저는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지금 386 세대가 되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걸 쭉 지켜보고, 그들이 붙잡혔을 때 다 인정하고 풀려나서 또 싸우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벨스가 있습니다. 있죠. 그 세력이 움직이는데 이 국민들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지금 도적놈들이 칼을 들고 덤비면은 저는 사건을 많이 다뤄봤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죽게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걸 또 일부 국민들은 좋아하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범인들이 총 들고 막 총격전 벌이면 경찰이 죽으면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딱 벗어나서 이 정의의 사나이 모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딸리다 보니까 거꾸로 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이 독재 권력 그리고 저들을 심판하자는 구도인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는 올라가면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은 인천 김성수가 만든 정통 보수당입니다. 반공 세력인데 이게 주석회한테 숙주가 되고 잡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이번 선거는 운동권 청산입니다 하고 비대위원장 던진 말이 맞습니다. 근데 끌려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네, 총선의 판세는 한 달 전, 또 일주일 전보다 많은 달라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곳곳에서 이제 곧 박중세로 초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총선은 참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방선거는 더 어렵고요. 대통령 선거는 명확한데 이건 점점 어려운데 저는 지난 총선 때 보게 되면 국힘당의 전신이 압승할 거라고 했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이 지금 몰리는 구도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보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함으로 해서 네컷 5대5 승부가 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예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네. 일주일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네. 특히나 여당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 우리 인지 대표 생각은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정은 대표님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단 상황, 우리가 북한이 바로 위에 있다라는 핵을 무기로 삼고 있는 북이 바로 위에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그리고 또 이 정통 민주당이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된 이 지금의 상황에서 총선은 정말 제2의 건국전쟁, 체제전쟁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지금의 자유와 번영과 이 안보 상황, 평화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되어서 이전에 통진당의 그 후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식되어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이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 좌파들이 진입하는 이 상황을 넉넉히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친중 친북이냐, 아니면은 한미동맹이냐, 이 양자택일의 생사가 걸린 그런 체제전쟁이라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고, 우리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머릿속에 숙지하셔서 정말 살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솔직히 뭐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지역구 공천 상황, 비례대표 공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가 100% 만족스럽고 마음에 합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총선은 인기투표라는 그런 사치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총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로 가는 엄중한 선택이기 때문에 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다, 나 다 싫다, 다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골라야 되고 사는 길을 골라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하러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 보수 진영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지연 대표나 이정은 대표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절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또 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말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는 명언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설득하고 이웃과 함께 투표장에 나가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의 경우 총선에서 자유진영이 패배할 경우 우리가 닥칠 위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총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또한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주는 그러한 선거로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